정복 이래 실시된 대한민국 민주선거는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조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선거제도는 오늘날 선진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대한민국, 세계의 전례 없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동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삼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민 정부가 내세운 제1국정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한국 창조였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김영삼이한테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에 나에게 돈 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절대 받지 않아야 한다. 문민정부 출범 이틀째,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년을 넘긴 1995년 6월, 전국 단위 첫 선거는 지방선거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이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린 정계 은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김종필은 신당을 창당해 세를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는 신삼김 시대가 형성됐습니다. 한편 선거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식으로 막대한 선거 자금을 살포해 심각한 폐해를 낳은 선거 풍토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선거 풍토를 일신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마다 개별 선거법을 제정해 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래서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의 개별 선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선거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통합선거법의 정식 명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인데요. 명칭 자체에 선거 부정방지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어떠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통합선거법 제정은 과거 금권이 난무하던 정치에서 탈피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동안 연기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까지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선거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25세로 조정됨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임명되었던 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15,596명. 선거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을 보다
편안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불과 서의와 그리고 애국심을 가진다면 정치를 못할 바가 없다. 제가 당선된다면 제 배후에는 오로지 여러분 시민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무엇보다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뜨거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가기 어려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도 순회 투표 제도를 통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34년 만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한 첫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열망은 높았습니다. 투표율은 68%에 달했습니다. 선거 결과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정당은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자유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991년 시도의회 의원 선거 때보다 여성 의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도의회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주요 정당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한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는 많은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4년 만에 제도적으로 완전히 부활된 선거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 권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권당은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현역 의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야당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김대중은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세를 과시한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당, 지역주의 정치를 반대한 의원들이 통합민주당을 창당하며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은 신사당 체제로 굳혀졌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을 적용한 첫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에서 전국구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별 득표율 간의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게 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5.5대 1로 63년 6대 총선 이후 가장 치열한 경쟁입니다. 전국 253군데 지역구에 모두 1,389명이 출마하는 이번 총선의 평균 경쟁률 5.5대 1은 지난 63년 6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자 경쟁률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신한국당은 개혁의 완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안정론, 김대중과 김종필을 견제하고자 세대 교체론을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는 견제론과 경제 제일주의를,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편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번 장모치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통합민주당은 삼김 정치의 종식과 함께 세대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비자금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밝힐 청문회를 개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전국 16,39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김영삼 정부 3년차에 실시되는 다음 대권의 향방까지 내다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지역구 121석에 전국구 18석에서 139석, 국민회의는 지역구 66석에 전국구 13석에서 79석. 신한국당은 전체 중 139석을 차지하며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선전하며 79석을, 자유민주연합당은 충청권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50석을 얻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시전함으로써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 진일보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발전은 이뤘지만 오랫동안 불완전한 민주주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제도를 통해 실현되기에는 제도 자체가 성숙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사회 질서는 대리석에 새겨진 법조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요체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은 민주시민 교육이죠. 1996년 5월 10일 마침내 선거연수원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열렸습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주가 폭락과 기업 도산 등 경제 위기는 곧바로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는 지금 도처에서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한 신한국당은 당선자 영입으로 다시 전국 주도권을 주게 됐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공동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심판론이 확산되자 신한국당은 집권 여당으로는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경선에서 9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차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이회창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이인재 후보는 신당을 창당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선거법이 적용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거 공영제의 대폭 확대였습니다. 당내에서 양김 불가론이 확산되자 김종필과 김대중은 이른바 DJP 연합으로 선거 공조 체제를 이루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신한국당은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으로 신설 합당하고 이회창 총재를 대선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한 달여 전까지 정치권에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7명. 후보들은 경제위기 해결 능력을 경쟁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와 공영방송 TV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양상을 바꿔놨습니다. 대화 수급의 안정을 대회에 보여서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채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가지고 적어도 3조 원 정도 이 실업 대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최대의 쟁점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TV를 통해 후보자들 간의 공방이 오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저녁 8시 35분 김대중 후보가 개표 시작 후 처음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회창 후보와는 불과 39만여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한 말씀을 다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표는 이회창과 이인재 후보로 분산된 반면 김대중 후보는 전과 달리 충청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종필과 연합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는 국민 주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전국 단위 선거는 제2회 지방선거였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선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야 관계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에 영남의 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 지역을 석권하면서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DJP 연합으로선 향후 전국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DJP 연합은 연합 공천을 추진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오늘 전국적으로 정당 연설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엄정한 심판의 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정부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부동층을 흡수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 마련에 힘썼는데 제2회 지방선거 선거제도는 비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 인쇄물 폐지하여 새로운 선거 풍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시작된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또 각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도 중요한 선거운동 통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TV 토론회 과정에서 운영 미숙과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등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성된 공명선거의 기틀이 정착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서야대 정국과 맞물려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에 중앙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최대의 쟁점은 정계 개편과
외환위기 책임이었습니다. 5년 후에는 완전히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휘처리를 들고 이번 투표로서 이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옳다. 정당과 후보들 간의 과열 경쟁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았습니다. 역대 선거 사상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KBS 투표자 조사 결과 서울시장에는 국민의힘의 고건 후보가 58.5%를 얻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역시 국민의힘의 임창열 후보가 57.4%로 유력시되고 있고, 인천은 자민련의 최기선 후보가 58.7%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DJP 연합이 수도권을 비롯해 시도지사를 휩쓴 데 이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크게 승리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패한 한나라당은 영남과 강원 전역에서 독점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는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동서 분할의 정당 구도는 무거운 숙제로 남는 선거였습니다. 제2회 지방선거 이후 공동 여당에선 내각 책임제 추진을 놓고 지속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당연히 국민에게 다시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의 공조체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대여 공세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상 공조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젊은 피 수혈론을 제기하며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신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선거 전국은 이렇게 사당 체제로 전개됐습니다. 여야는 선거를 두 달여 남겨놓고 선거법 개정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는데요. 선거구제는 기존의 소선구제 및 1인 1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의원 정수를 26석 감축한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여성 후보자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인구 비율에 비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추천을 통해서라도 여성 정치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후보 검증을 위해 재산뿐 아니라 병역사항, 최근 3년간 납세 실적도 함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또한 단체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후보들은 각자 차량을 타고 광장 등을 돌며 유세하는 선거운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했습니다. 선거를 넉 달이 앞두고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전 현직 의원을 평가해 100여 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낙선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벌어진 낙선운동은 선거 전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낙선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낙선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선거를 사흘 앞둔 2000년 4월 10일 남북한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임기 3년차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현 정부 중간평가이자 향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하면서 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9석 등 115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영남 의석 65석 가운데 64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구 112석과 비례대표 21석 등 133석을 얻어 원내 1당을 고수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양당 구도의 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당은 전체 273석 중 90%에 달하는 248석을 차지했으며 다른 정당에서는 자유민주연합만이 17석으로 두 자릿수 의석을 가져갔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비례대표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돌풍이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정당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공천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동안 정치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선거 흐름을 바꿔놓을 정도로 새로운 문화를 낳았으며 유권자의 정치 참여폭을 확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2002년은) 제3회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였습니다. 한일 피파 월드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영표가 올려줍니다. 2002년 온 나라는 월드컵 열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DJP-연합의 공조체제가 무너지고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르는 제3회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한일 월드컵에 쏠려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시도의원 선거에 1인 2표제가 도입됐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 공천 의무 할당제가 도입됐습니다. 선거 부정감시단의 운영 기간은 종전보다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선거 공영제가 확대됐는데요. 각 정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 전국의 주도권까지 잡겠다는 전략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개혁과 통합을 삼김 청산합시다. 이번에는 삼김식 정치 이창 후보도 함께 청산합시다. 세대 교체합시다. 한나라당은 부패 정권 심판회장을 이 한나라당에게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정권 교체로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은 지역선거를,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를 새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며 맞섰습니다.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국정 운영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에는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용지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서만 기표하는 1인 1표제를 채택했는데요. 이 1인 1표제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A당을 지지하는데 내가 속한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를 비교해봤더니 B당의 후보자가 A당의 후보자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을 잘할 것 같다면 A와 B 두 후보자를 놓고 고민하게 되겠죠. 또 다른 한계는 지역구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요.
이런 배분 방식은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에게는 불평등한 결과로 이어지죠. 내가 행사한 한 표가 반드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아닐 수 있는데 그 후보자와 소속 정당까지 지지한 것으로 간주하니까요. 이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바로 1인 2표제입니다. 1인 2표제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을 각각 분리해서 주권 행사를 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화 이후 꾸준한 정치 발전과 함께 선거 정치 제도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유일한 경쟁의 법칙이 됐죠. 과연 1인 2표제 등 선거제도의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투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는 종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의 선호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대표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광역 및 기초단체장 60% 이상의 의석을 뺏기면서 참패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어 제3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지던 기성 정치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노동자 서민의 승리이자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 진출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성의 당선이 어려운 현실에서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했습니다. 비록 전국 단위 선거 최저 투표율인 48.9%를 기록한 선거였지만 제3회 지방선거는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감동적인 신화에 흥분해 있었지만 정치권은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집권당은 앞선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국 주도권을 쥐고 여당을 압박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선거,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천년 민주당은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명하는 국민참여 경선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상 초유의 국민참여 경선제는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동안 당 총재에게 집중됐던 후보 선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폭과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던 겁니다. 이로써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3만 5천 명이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경선 전부터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선 돌입 직전까지만 해도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을 의심하는 시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새천년 민주당은 노무현 바람이 불어 당의 지지도와 반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반전시켰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결선 투표에서 노무현은 사상 첫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유 있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확고한 원내 일당의 입지를 굳힌 이회창 총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은 이회창이 줄곧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별 이변 없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썩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고 이 나라를 똑바른 나라로, 바로선 나라로, 반듯한 나라로 만들라는 여러분의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몽준 대표가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1972년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일반인에게 높게 느껴지는 정치 문턱을 낮춰 참여의 장을 넓히고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지도자로서의 대표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국민참여경선제는 미국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를 참고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 정당 관계자들의 인식과 이해관계, 비전 등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국민참여경선제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해결하는 특효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죠. 국민에게 열려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선거,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내일이 밝아지는 것 아닐까요? 오스트리아의 사회철학자 칼 포퍼는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항상 타인의 비판에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사회만이 이성으로 정치적 개혁을 실현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간다고 본 것이죠. 여전히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셋째 아들 홍걸 씨에 이어 둘째 아들 홍업 씨까지 구속된 데 대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에서 비롯됐다며 자식들은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검찰 수로 이어지자 새천년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순항하는 듯하던 노무현의 지지율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은 정몽준과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앞지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당신의 꿈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이회창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이회창과 함께 만듭시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감성에 어필하는 이미지 마케팅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민에게만 비친 대통령 노무현.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후보와 유권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신속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사모가 탄생한 것은 지난 4.13 총선 직후 지역주의 덫에 좌절한 노무현 당선자를 지키기 위해였습니다. 이제 후보자 TV 합동 토론회는 미디어 선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슈가 계속 터졌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치를 이끈 삼김 없이 치러진 최초의 선거, 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1위를 두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 불과 57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보다 지역 갈등 구도는 약화됐지만 두 후보가 모두 호남과 영남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지역주의 투표 성향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이후 다른 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도록 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운동은 새로운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우리 선거사에 새로운 문화를 낳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은 선거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왔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권 및 불법 타락 선거는 현저히 줄었고 정책 선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온 선거, 대한민국 선거는 세계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